4차 산업혁명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 국방의 적시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경쟁 우위에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 상대적 우위의 무기체계 확보는 물론 한 발 앞선 군사 전략과 전술로 효과적인 운용까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과 이에 발맞춘 군 구조 혁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 추진관 주광섭 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군사전력과 무기체계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양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엄중한 미래 국방 환경과 도전 요인들에 대비해서 국방혁신 4.0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혁신 필요성, 국장님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혁신의 시기는 언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 또는 타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처한 대내외 국방 환경의 분석의 틀을 활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한참 챗 GPT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기존의 싸우는 개념과 전쟁 양상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 증대,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가 등 그동안 우리가 건설해온 군사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이 되면 국방개혁 2.0에 의한 부대 구조 개편이 마무리되지만 조만간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그 부대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방 가용 자원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한 개선이나 개혁이 아닌 뭔가 새로운 특단의 대책, 즉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미래전의 양상이 바뀌고 있구나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두 군사 혁신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국방개혁, 군사혁신, 국방혁신 등 다양한 전책령 하에서 국방 전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새로운 전장 영역인 인지전, 내러티브전, 무인기 및 드론전 등의 등장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효율성 등이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전쟁 수행은 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과 일본의 전략산문서, 중국의 20자 장대회 및 국방개혁 등 인도 태평양 지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에서도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혁신 4.0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큰 거 아시죠? 네. 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추진해 왔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국장님? 네. 그동안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혁신 4.0 개념을 정립하고 장관님 주관의 수차례 회의, 다수의 세미나, 포럼, 그리고 자대면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통령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혁신위원회를 추동력으로 국방혁신 4.0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AI, 첨단 무기 체계를 획득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하고
미래전에 적합한 군구조 혁신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양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뭐 장비나 뭐 혹은 뭐 부대 구조, 제도 이것이 바뀌는 것만을 갖고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지 혁신이 될 겁니다. 애초에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도 AI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운용할지 작전 개념을 만들고 그거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AI 무기나 자율 무기 체계 같은 이런 혁신적인 개념이 우리 군 작전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휘 구조, 병력 구조, 그다음에 부대 구조, 전력 구조 등 4대 군 구조가 전부 바뀌어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그려 나가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국장님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양욱 박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군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혁신을 갈 것인지 잘 이해를 하려면 군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질문이지만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예, 그 군구조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군구조는 지휘 구조로부터 부대 구조, 병력 구조 및 전력 구조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광범위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군구조라는 것은 국방 및 군사 임무 수행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그 조직 및 구성 관계로서 육군, 해군, 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군구조는 다시 일사불란한 그의 지휘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지휘 제대별로 형성된 체계를 의미하는 부대 구조, 그다음에 각 군 및 부대별로 운영 및 건설하고자 하는 무기 체계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전력 구조, 마지막으로 각 군별, 신불, 병가별로 편성되는 병력의 구성 체계를 의미하는 병력 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혁신 4.0에서 군구조 혁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미군 미래사령부 창설 당시 미래사령관의 연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개념과 조직을 포함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혁신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의 3요소, 즉 목표, 방법, 수단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방개혁이 장군 전감소, 병력 감축 등 일부 수단의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화 및 슬림화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국방혁신 4.0은 개념 기반 기획론에 의거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한 선도적인 전략과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재설계하며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획득 프로세스까지 혁신하는 제대로 된 혁신의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군 구조 혁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앞에 펼쳐질 이 미래 국방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략적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위협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미래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메가시티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미래 작전 환경이 오고요. 소위 이제 제2차 인구 절벽에 의해서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병력이 줄어드는 이런 환경에서 싸워야 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율무기 체계를 많이 활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그래서 결국 그거에 따라서 부대 구조도 바뀌어야 될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국제 환경 혹은 국내 환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당장 우리 북한 핵위협 있죠. 자,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을 보고 있으면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좋지 않고 미중 패권 경쟁 계속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러한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비전통적 위협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팬데믹,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이런 것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위협 중에서 무엇가 최우선 과제냐, 그다음에 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 거냐, 이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 혹은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악을 할 것이냐,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그런 방향들을 정해 나가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가 안보 전략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군이 대비하고 있는 미래 여건 어떤 것이고요? 현재 군 구조 혁신의 지향점, 즉 미래 환경에 최적화된 군 구조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요? 국방혁신 4.0에서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저희는 AI 또는 지능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복잡한 전장 환경 속에서 전투원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I 기능이 탑재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해서 전투원이 그동안 할 수 없었거나 위험한 업무 영역을 대신함으로써 전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업무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 구조에 적용해 보면 보다 광범위해지고 복잡한 전장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합리적 결심과 지휘 속도가 빨라지는 지휘 구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력 구조,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유인 중심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위주의 부대 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전투원이 최소화되는 인명 중시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병력 구조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 군사혁신 방향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장 환경이 변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시 접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전 1년에 곧 가까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세계 각국은 군사혁신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군사혁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방혁신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문서인 국방수권법을 살펴볼까요?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담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국방혁신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3 국방수권법에는 극초음속 무기개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미래 비정교전을 연구하는 연구소 창설, 미 사이버 사령부의 방어훈련, 공세적 사이버 작전 및 무인기 시스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경쟁 구도에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군 현대화, 정보화, 연합지휘 체계 구현을 핵심으로 중국의 7대 공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해 5대 전구 중심의 전쟁 구조로 재편하고 제2포병부대를 로켓군으로 승격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더불어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고 군집 드론 체계를 신설하는 등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해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 신시대의 중국 국방에서는 2035년까지 단계화를 통한 군 현대화 목표와 2049년까지 인민군을 세계 인류 군대로 육성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따라 민군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 개혁 심화 및 무기 최신화를 위한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국가방위 전략,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3개의 문서를 통해 안보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3개 문서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시 무력 행사 새 요건에 근거해 상대 영역에 대한 유효한 반격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고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를 100km에서 1000km로 연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 방위를 위해 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2327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통해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과 통합 방공 미사일 능력, 무인자산 방위 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도 첨단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맞춤형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군도 세계 각국의 군사혁신 추세에 발맞춰 국방혁신 4.0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눈부신 속도에 발맞춰 제2의 창군 수준의 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전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가는 우리 군.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구현해가는 우리 군에 국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군 구조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휘구조 혁신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에 최적화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박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과 이를 운영하는 데 최적화된 지휘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째는 그 합참의 조직 개편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2일에 북한의 핵 WMD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서 합참 내부에 핵 WMD 대응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핵 WMD 대응 본부는 한국형 그 삼축 체계의 발전에 추가해서 다영역으로 전장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한 첨단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등 신영역에서의 그 작전 수행과 그 전투 발전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차후에 전략사령부의 모태 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과 연계한 각군 본부의 최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리, 조직, 교육훈련 등 도트 MLPF를 연계해서 체계적인 전투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군 구조 개편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부 지휘구조 개편, 양 박사님, 난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지휘구조 얘기를 먼저 좀 하면은요. 이 지휘구조 가운데서 이제 국방 정책, 전략 등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시 내리고 통제하고 하는 기구. 요걸 우리가 상부구조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아서 실제 전투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수행하는 여기를 이제 하부구조라고 하는데 상부구조가 굉장히 이 국가의 군대 모양새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군정권, 그러니까 행정, 인사 관련된 군정권을 누구한테 주냐, 군령권을 누구한테 주냐, 뭐 혹은 육해군 군종을 뭐 어떻게 서로 병립시킬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단일군으로 만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일국의 군대 모양새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네. 상부구조 관련돼서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19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변화는 1988년 소위 8.18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육해공 3군이 병립되어 있던 제도가 합동군제로 변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군령권을, 그다음에 각군 총장을 통해서는 군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놓은 것이고요. 2011년에 307 계획이 한번 나와서 이때는 또 어떻게 됐냐면 합참 의장에게 군정권하고 군령권을 다 몰아주자 이런 접근이 있었지만은 야 이렇게 되면 상부구조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나친 관한 집중 혹은 지휘 개선의 복잡화 이런 것들을 각군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러한 개혁이 좌절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군구조 혁신을 통해서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군 본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국방부부터 미래 첨단 과학기술군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미래 혁신을 이끌 부서를 신설하고 미래 신영역, 즉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전략 및 작전 수행 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합참은 미래 연합방위와 미래 작전 수행 개념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동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현존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고 신영역에 대한 전략적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군 본부는 미래 국방 환경을 고려 조직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적정 상비 병력 규모에 따라 작전 부대 규모 및 부대 수에 적합한 조직으로 그리고 첨단 전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도입을 위해서 획득 조직과 R&D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미래 작전 환경 변화를 위하여 다양한 그 합동 국직 부대 창설을 포함한 부대 구조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이전 국방개혁보다는 첨단 과학 기술의 접목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각군의 부대 구조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합참에 창설한 핵 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전략 및 작전적 제대에서의 대표적인 부대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육군의 동원전력사령부를 모체로 국방부 직할 부대로 전환해서 예비전력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국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총체 전력 중 예비전력에 대한 집행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으로 AI 기반의 육무인 복합 전력을 적극적으로 전력화하는 것과 연계해서 육군은 현재 지금 25사단 예하의 70여단을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으로 출범해서 각종 전투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40년을 목표로 우리의 모든 전투 여단을 아미 타이거 여단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무인 전력을 활용한 기뢰 설치라든지 제거 작전, 공군은 유무인 복합 전투기 편대, 해병대는 드론부 시 편성된 상인여단 개편 등이 각각의 시범 부대에 의한 전투 실험과 이를 기초로 부대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군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매우 주목이 되는데요. 양 박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현재 각군은 감시, 정찰 분야, 타격 분야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이미도 확보했고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이제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고 혹은 적의 핵심 시설을 괴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근데 문제는 각군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해 공군의 이 흩어져 있는 이런 전략 무기 체계를 통합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이것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건데 바로 이것이 전략사령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야, 뭐 이렇게 새로운 일만 생기면 뭐 사령부부터 만들면 뭐냐라고 네.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지휘 통제를 얼만큼 통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북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전략사령부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합참의 작전본부 안에 있는 핵 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이제 올해 1월 1일에 승격을 시켰고요. 네. 1년 동안 운영 검증하면서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2024년까지 창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충 설명 듣는 게 정말 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네. 이 전략사령부 창설로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 이거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네, 전략사령부 창설로 합동성 기반의 전략적 억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핵무력 법제화 선언 등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기대가 곤란한 상황이 가중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전력, 우주 및 사이버 전자기 역량을 통합 운용하여 합동성 기반의 억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여 국방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미래 전장 양상에 대비해서 이제 첨단 전력 중심의 효율화된
전력 구조를 갖추기 위한 혁신.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먼저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비하는 것과 함께 전략적 차원에서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역으로 적대국에게 지속적으로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전력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첫째, 북핵 위협의 고도화를 고려해 볼 때 대응 전력으로 현재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을 통해서 압도적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형수행 개념에 추가해서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의 신영역을 통한 레프트 오브 런치라는 도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중심의 압도적인 전력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AI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전력화입니다. 3D 작전 환경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용해서 병력을 대체, 보조, 협업함으로써 전투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하이급 전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건설된 로우급 전력과의 상호 운영성, 작전 운영 개념 등 하이로우 믹스 개념이 적용된 전력 구조를 추구해야 합니다. 네. 예, 최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장님, 이에 대한 대비 태세 그리고 한국형 삼축 체계 확충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는 국방부 주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킬체인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핵심 표적을 감시하고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표적 징후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고정 및 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AMD는 특히 수도권 복합 다층 방어 능력 확보를 위해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미사일 탐지 및 탐지 장비 간 연동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요격 자산 확충 및 장사정포 요격 능력 개발을 가속할 예정입니다. KMPR은 북한 전 지역 전쟁 시도부 및 핵심 시설 파괴 능력 확보를 위해서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수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며 핵심 시설 은밀 침투 능력 등 특임 여단의 전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이제 이렇게 군 구조 혁신을 통해서 AI 과학 기술군으로 이제 변모를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첨단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이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양 박사님 의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적기 전력화는요. 언제나 획득에서 제일 어렵고 사실 제일 달성 불가능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전쟁에서 급하게 막 그 무기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2003년 이라크 전 이후에 이제 2004년 이렇게 소위 대게릴라전 국면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가는데 거기에 가져다줄 방탄 차량을 하나 전달해 주는데도 확보하는데도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네.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갔는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평시의 국가는 더 하는 거죠. 전시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획득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걸쳐야 될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선행 연구해야죠. 소요 검증해야죠.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해야죠. 이러다 보면은 수년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10년 이상 걸린 사업도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앞에 있는 단계를 얼만큼 단축을 해 나가느냐. 네. 단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당장 지금 시작이 돼도요. 개발되고 이게 실전 배치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잡아놨던 사양은 10년 뒤의 미래에는 완전히 구형의 것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이 개방형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방사청이라든가 혹은 국방부 이런 데서 좀 거부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 방산비리랄까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잘못 비춰질까 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딱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 질문이 바로 다음에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더더욱이 우리 군이 첨단 무기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AI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4.0에서는 이런 국방연구개발 및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설계가 반드시 저희가 실현해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첨단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춘 새로운 획득 절차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가칭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소요 결정 후 5년 이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형 DIU를 신설하고 선행 연구와 소요 검증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진입 범위와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음. 이 패스트트랙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예, 뭐 사실은 제도에 적정한 거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단계 획득 제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군에서 뭔가 딱 내렸을 때 이것을 막 복잡한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건너뛴 다음에 곧바로 그것을 연결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벤치마킹하는 소요 기반의 획득 패스트트랙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법과 제도로 해서 아무리 갖춰놔도 실제 실물 경제 그러니까 업체들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 와서 우리가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이윤을 얻을 수 있어. 돈을 벌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이게 살아나는 거지 법과 제도만 만든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요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인구 절감. 이 급감에 따른 이 병력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현재 어느 정도로 병력 자원이 엄중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박사님 분석해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국방 인력의 2022년 병 입대 자원은 22만 명 정도였는데 2040년에는 약 10에서 11만 명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병역 충원이 매우 심각하며 네. 더 이상 현 수준의 상비 병력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병역 제도 유지와 미래 출산율을 감안하면 2040년경 30만 명 이상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역 자원의 감소와 복무 기간의 단축 등은 단순히 병 복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복무 장교, 부사관 등의 획득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군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군 인력 획득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예, 연구 결과 내용을 들으니까 더 불안하고 뭐 대책 마련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국장님. 방금 박찬호 박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유인 중심의 전쟁 수행 방식과 군 구조는 사실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이 국방혁신 4.0으로서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시켜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전 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해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병력 축소가 되면은 국방력이 이게 좀 유지될까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기존 많은 인원들이 수행하던 임무를 자동화 체계가 갖춰지면서 적은 인원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기존 K1 전차는 4명이 운영했지만 K2 전차는 3명이 운영하며 포병무기 체계도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전환되면서 운영 요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는 등 전투 현장의 전투원은 줄어들고 대신
제대의 전투력은 보다 증가했습니다. 즉 유인 중심의 제대보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중심의 제대의 능력이 2에서 3배 커지고 책임 지역이 그만큼 넓어짐으로써 부대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이건 뭐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군구조 혁신과 함께 이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혁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첨단 장비를 전력화하더라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비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전문성 구비를 위한 교육 훈련의 중요성과 훈련 소요도 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군이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은 매우 부족하고요. 현재 있는 훈련장조차도 많은 안전 문제와 민원으로 인해서 야전 부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혁신 방안은 첫째, 육군의 KCTC에서 운영하는 마일즈 장비에 의한 과학화 훈련 체계를 더 확대해서 실전적인 훈련 경험을 더 많은 부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네, 여기서 확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무기 체계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일즈 장비에 대한 개발, 또 지상군 위주의 훈련에서 해군, 공군, 해병대와 연계한 합동 훈련으로의 확대, 또 야전 부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부대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해서 전후방, 동서, 전 권역에서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추가 확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합성전장 모의 훈련과 시뮬레이터를 융합한 과학화 훈련 체계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단순한 장비 조작 숙달을 위한 넘어서 전술적 운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훈련장 부족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고요. 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매우 안전하게 하면서도 실기동 대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실전적인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 등 앞으로 교육 훈련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교육 훈련에도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실전적인 교육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부터 준비, 실시, 평가에 이르는 전 훈련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개인 및 부대의 훈련 이력 관리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실기동 훈련, 가상 모의 훈련, 워게임 모의 훈련, 게임 체계 훈련, 이것을 저희가 LVCG라고 하는데요. 즉 LVCG 기반의 과학화 훈련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또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과학화 훈련장과 합동 훈련이 가능한 국방 종합 훈련장 구축 등 기반 체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합성 전장 환경 플랫폼에 통합됨으로써 24시간 누구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군이 이렇게 강력하게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병사들이 또 전투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삶의 질, 또 복지 증진 필수 아닙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굉장히 올해부터 천착을 해오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2014년에 여러 가지 군내 부조리에 관한 불상사 이후로 정책적으로 방향이 굉장히 정해졌고요. 특히나 최근 정책 방향은 병사들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야 된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병사의 월급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최고의 복지는 충분한 월급, 그다음에 양질의 식사, 그다음에 휴식의 보장.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사실 군대보다 좋은 직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병 월급 대폭 올라가서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병장 기준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0만 원 목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방 예산 상황과 좀 조절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이때 보면 한참 6대전 그래서 이제 한참 배식 부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SNS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일종의 부대 관리 차원의 문제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단 휴식의 보장 이런 문제들 같은 것도요. 사실 요즘 휴대폰들을 병사들에게까지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시간과 기타 시간을 휴식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생활관도 요즘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뭐 소대형 생활관 있는 그런 부대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수준을 더 올릴 것이다. 되려 이렇게 복지를 잘 받는 병사들이 어떻게 더 국가를 잘 지킬 수 있게 이런 그 모양새를 꾸려가 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내부의 노력, 이건 뭐 필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법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또 홍보 뭐 등등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미 그 모두 아시겠지만 RMA라고 하는 것은 군사 기술 및 전략의 획기적인 변혁을 말하면서 이는 혁신보다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그 4차 산업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 우리 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집단인 군 내부의 혁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 이기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국방을 위한 각 군의 융합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외부의 지원으로 지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방혁신 추진의 근거와 추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고요. 첨단 기술에 전략하여 소요되는 이런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방혁신 4.0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과학기술을 군에 접목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활발한 스핀온 오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방혁신 4.0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국방혁신 4.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역시 국민의 관심 또 지지, 성원 이런 게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이런 방송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간중간 좀 출연하셔서 좀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어느 네. 단계까지 와 있다. 네. 그래야 또 국장님도 또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이거와 관련돼서 좀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보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등등. 네. 국방혁신 4.0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가운데 민간 첨단 기술과 국방 과학기술의 현격한 차이 그리고 병력 자원 부족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국방의 절박하고도 과감한 변화 노력입니다.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방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감은 나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변화에 따른 고통의 감내를 전제하는 공감입니다. 네. 국방부 개혁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세미나, 언론 보도, 국방 TV 방영 등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국방혁신 4.0 추진과 또 군 구조 혁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AI 과학기술 강군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당부라든가 또 부탁 등등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양욱 박사님. 혁신이란 게 무기체가 첨단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혁신이다. 근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 지금 AI라고 하는 게 아직 완벽하게 구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기체계에 어떻게 결합될지 모양새가 완벽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전력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사실 이 군사 전략, 국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손에 쥐지 않은 무기 체계를 지금 현재 전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서
현재 문제는 또 현재 문제대로 처리하되 미래 것을 어떻게 이 현재 것과 통합을 시킬지 이런 부분을 늘상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혁신이 국내에 정착하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자, 박사님도 한 말씀.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첨단 과학 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핵심으로는 그 정신적인 영역으로 맨파워, 사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인과 관련 종사 인원이 국방혁신 4.0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실제 국방혁신 4.0이 완성될 즈음에 군의 수뇌부가 되는 지금의 초급 간부들,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등의 개방적인 군 문화 창출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게끔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군사혁신 4.0을 통해서 또는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우리 군은 군구조를 슬림화하면서도 AI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로 강력한 전쟁 억제 능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짐으로써 방위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전략적인 홍보도 국방부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끝으로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방 관련 국책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방혁신 4.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뼈를 깎는 노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국방 예산의 확보, 정부 부처 및 이 두 분과 같은 민간 분야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국방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장병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혁신 4.0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올해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시고요. 두 분도 계속해서 좀 국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 국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창군 수준의 강력한 혁신을 통해 AI 과학 기술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